공천을 앞둔 민주당에서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 장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카메라에 잡힌 저 문자, 국회 본회의장 거의 맨 뒷줄에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주고받는 사람이 이재명 당대표, 현재 병원에 있는데 저 당시만 해도. 자, 이렇게 묻습니다. 현근택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자, 그러니까 바로 이제 정성호 의원이 얘기합니다. 당직 자격 정지는 돼야 하지 않을까. 사실 이 사안이 어느 정도냐. 공관위로 넘어가면 컷오프 될 대상이에요. 쉽게 말해서 총선에 출마하기 어려울 사안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 글쎄,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다시 답장합니다. 그러면 뭐 엄중경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알려졌어요. 야, 요거는요. 보통 정치인들이 따로 나와서 다른 사람들 없는 데서 정말 은밀하게 하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근데 그게 공개가 되면서 앞으로 공천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것도 병상에 있는 사람이. 자, 정성호 의원과 문자를 하면서 징계 내용의 논의 그리고 윤리감찰을 지시, 이 과정을 두고 지금 민주당은 사당화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서 윤리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정성호 의원님과 이재명 대표가 나눈 문자 메시지가 사진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발표하게 된 분이 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판단하에서 감찰을 지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연락을 오신 건가요? 이재명 대표의 뜻입니다. 자,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퇴원도 하지 않았던 이재명 대표의 첫 메시지가 저 내용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습 이후 이재명 대표의 첫 메시지가 현근택은요인 것입니다. 성비위를 저질러도 내 편만은 품고 어떻게든 국회의원으로 만들려는 안이한 인식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공적 결정 과정이 아니라 대표와 측근 간 벌어지는 짬짬이 징계는 당의 정상적 시스템이 무너졌고 민주당이 내부 자정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만 증명합니다. 자, 이번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입이 10개라도 별로 할 말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단 사당화 논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에 지금 정해져 있는 징계 절차가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하고 당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당의 실세하고 둘이서 지금 징계 처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러한 부분들은 당내의 민주주의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 꼴이 됐기 때문에 사실 지금 탈당파들이 이야기하는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사당화의 공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앞서 지금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 그러니까 놓은 병상의 메시지가 현근택은요라는 거죠. 일종의 그거는 자기 측근 챙기기로 빚이잖아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사실 병상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던 과거 2004년도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대전은요 이야기는 사실은 일종의 선당 우사처럼 그렇죠. 우리 후보는요. 그러니까 우리 후보가 어떻게 됐냐, 당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대비가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좀 뼈아플 수 있는 하나의 장면인데 무엇보다도 앞으로 더 주목되는 부분은 현근택 부원장에 대한 징계가 진짜 지금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한 대로 만약에 징계가 진짜 허지부지 되고 공천까지 받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총선에 미칠 영향은 제가 말을 안 해도 굳이 다 짐작들 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잠시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윤건영 의원은 막판에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문제를 놓고 민주당 주변에서도 또 민주당을 떠난 사람에서도 아주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에서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식적으로는 공적 채널을 통해서 결정되지만은 그 이전에 어떤 물밑 조율 내지는 비공식 그런 과정들을 그치거든요. 예. 특히 이제 중요한 문제일수록 예.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은 이게 크게 이렇게
이게 좀 문제가 될까? 이게 진짜 황당한 일이죠. 측근위원과 당대표가 둘이서 증거에도 남을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징계 수위까지 논의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공당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사당화의 완전 그 증거를 보여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탈당까지 하려고 했었던 윤영찬 의원도 선택을 바꾸게 하는 이 논란. 이 정치권으로 해석하면 할수록 상당히 이게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은 이런 문제가 돼버렸어요. 여러 가지를 함축을 하고 있어요. 예. 이 문자 메시지 하나가. 지금 다른 부분은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와 친명의 자장이라는 두 사람의 문자 하나로 한 사람의 정치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문자가 공개가 안 됐으면은 정말 엄중 경고하고 공천 줬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지키려고 했는가? 그것은 그 현근택 부위원장이 이화영 재판의 변호사거든요. 예. 그리고 이화영 재판 변호사인데 그 재판 기록을 이재명 대표 쪽에 넘겨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맞아요. 그렇다면은 본인이 보호를 해야 될 사람입니다. 본인을 보호해야 될 사람이니까 만약에 공천을 안 주고 하면은 또 다른 그 후폭풍이 뭐 다른 게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공천 줘야 돼. 이렇게 하면 그걸로 딱 결정이 돼 버리잖아요. 딱 결정이 되면은 결국은 그 윤리심판원이라는 것은 그 어떻게 보면은 통과를 해. 그러면 지금까지 다른 윤리심판원에서 했던 그 조치들도 지금 신뢰가 안 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보면 총선 공천 과정에서도 이 라인이 그대로 작동을 해서 공천을 다 결정을 할 거다. 그러면 공천의 객관성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낙천한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죠. 아니, 성희롱한 사람도 지금 공천 주면서 왜 나는 못 줘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본인들이 공정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고 대표와 친명계 자장이 아무 당직도 없는 자장이 이거 결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공천의 신뢰성도 확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 파장은 저는 엄청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사건의 본질은 현근택 부원장의 성희롱성 발언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윤리감찰 지시 하루 만에 지금 피해자 조사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어제 서울 모처에서 경기 성남 지역구 출마 예정자 이석주 씨의 수행비서 A씨, 그러니까 피해 여성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A씨는 조사에서 사건 이후 있었던 일을 그대로 모두 말씀드렸다며 내 판단으론 현 부원장은 당시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 현 부원장이 막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길 원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A씨는 조사 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문제가 또 있다며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지금으로선 말하기 어렵다며 추가 폭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감찰단은 사건 당시 A씨와 동석했던 이석주 씨에 대해선 유선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현 부원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사건 사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선거를 앞두고 조심해야 될 상황이고 이게 옛날에 한 얘기가 아니에요. 작년 연말에 본인 공천 뻔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피해자는 얼마나 어떻게 생판 모르는 사람 아니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이 결혼을 한 여성에게 둘이 부부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거 어떻게 수사가 될까요?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징계 수위가 지금 이게 비근한 사건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과거 이른바 짤짤이 발언이거든요. 2022년 벌써 재작년이냐 6월에 이제 이른바 그 최강우 의원이 김남국 의원한테 짤짤이라는 발언으로 그것도 당시 이제 성희롱성 발언으로 당에서 징계를 했을 때 자격정지 6개월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때하고 비교하면 상황이 더 좀 심각한 게 그때는 이제 의원 대 의원 간의 지금 발언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직자의 비서실장 여성이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지위로 봤을 때 현근택 변호사보다 좀 약간 조금 더 낮은 직급에서 조금 더 위압적인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피해자라서 그 사건에 준해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적어도 그 수준의 징계는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야권 관련된 내용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